네. 네. 자, 그리고 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학창 시절 또 학교에서 아니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였어요. 네, 반지 유명한 학교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주목이 뭐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 오늘 복장도 딱 그 분위기네요. 맞아본 적이 없으시죠, 별로? 예? 맞아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싸움을 안 했으니까. 네, 감히 애들이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예.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예, 뭐 오늘 반기 말 월말입니다. 음. 아까 미스터 마켓에서 말씀을 애플과 테슬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데일리 방송을 계속 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과 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날 때도 있고 상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때 그때마다 투자 전략을 바꿔가는 자기 확신이 없는 게 이제 문제인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공감하고 또 그 말씀을 저도 한번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그걸 꺼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나 애플은 확실하게 경제적 해자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자, 참전하십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성공할지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3,000원에 팔았는데 5만 원 가 있고 5,000원에 팔았는데 10만 원 가 있고 이런 주식도 있고 또 어떤 주식들은 또 그래서 또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걔는 또 5만 원짜리가 5천 원 되고 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은 바로 그 경제적 해자라는 거죠. 그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뭐 페토 씨의 책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쉬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의 핵심 기술을 따라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고무신하고 뭐 그리고 뭐 CJ CGV 개별 기업에 뭐 말씀드렸어 그 기업에 미안하지만 일단 오프라인 영화관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OTT가 되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전기차, 전장 부품, 자율주행, 네. 시스템 반도체, 웨어러블 IT 기기 이런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발전하는 기술 속에 거의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다른 데의 기술력보다 확실하게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또는 네. 자기만 갖고 있는데 우리 상장 회사 중에 이 기업만 갖고 있는 기술을 네. 갖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참 투자하기가 처음에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 실제로는 결국은 투자의 큰 성공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주식을 장기 투자해라라는 게 짐 슐레이트 얘기하는 그런 소형주를 지금은 작지만 큰 회사가 될 그런 기업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통상적으로 다 성공해서 완성된 기업, 다 성공해서 완성된 기업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여론에서 그러니까 그런 쪽에 나중에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이걸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는 그런 표현을 싫어하는데 대박의 수익률을 높이면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면요. 그 시장 점유율이 국내만이 아닌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기술이. 네. 우리나라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않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독보적 기술이 있으면서 그 기술력으로 인해서 해외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네. 그냥 김프로님 좋은 말씀 주셔서 숟가락 한번 얹었습니다. 그냥 뭐 그건 숟가락이 아니라 참전이라는데. 예, 그런가? 두 분은 그냥 예. 예, 두 분이 하시면 되겠네요. 뭐 굳이 다른 분 모실 필요 없이. 진짜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예. 좋은 생각과 이런 생각 나쁜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네. 뉴스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의미였어요. 아까 저는 그거는 못 들었고요. 저는 두 개 다 아, 좋아. 테슬라와 좋아, 애플 느낌 좋아. 둘 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위대한 기업이죠. 아, 말로 잘 안 되면 그냥 주먹으로 하시면 됩니다. 충성도 있는 고객 있죠. 네. 향후에 발전성 있는 신사업 그러니까요. 있죠. 네. 둘 다 좋은 기업. 아유. 이제 전 세계 시총 1등과 조금 꺾여서 지금 논란이 많은 주가를 비교해 드린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예. 조만간 대전 일정은 잡아서 두 분께 말씀드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되게 미움받는데 이렇게 하고도 미웃지가 않으니 이것도 대단한 거야. 이 정도 하면 꼴밤한테 때려야 되는데 영진이 밉지가 않으니 예. 참. 아, 자, 넘어가. 예, 시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다우가 0.8% 올랐고 나스닥은 0입니다. 0. 그냥 보합돼 있었고요. S&P 500은 소폭 올랐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1분기 GDP 확정치가 2%로 나왔습니다. 소폭치가 1.1%였고 잠정치가 1.3%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가운데 주간 실업시장 총응 건수 이 수치도 되게 웃겨요. 이번에 23만 9천 건 나왔거든요. 전월이 26만 5천 건이었고 예상도 26만 건 넘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확 줄었어요. 네. 이 수치가 정말 진위 여부 또는 이거 믿고 따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일주일 만에 어쩌다가 뭐 이런 그 고용 시장이 좋다고 그러다가 또 어쩌다 안 좋다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수치가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거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양호하게 통과한 23개 은행 주가들이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8% 올랐어요. 자, 지금 보시면 GDP 확정치가 좋았고 실업시장 총응 건수도 낮아졌고 은행주도 좋아졌고 지표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반면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야, 그러면 기준금리 진짜 확실히 더 올리겠네. 두 차례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 올리겠구나. 그러면서 7월에 기준금리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거의 8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고요. 달러 대수도 103포인트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위안화 지금 7.25 위안화 따로 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위안화 약세가 이유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원화는 1,323원까지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미국은 좋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다우는 상승하고 나스닥이 하락한 것이고요. 네. 이런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다우 올라가는 것보다 나스닥 올라가는 걸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 하면서 미국이 좋아지는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않는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제 코스피가 0.5%, 코스닥 0.6% 하락했는데 어제 되게 장중에 되게 웃겼습니다. 이게 아마 월말 반기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수급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어제 보합권 출발했는데 외국인들이 오전에 약 10,000계약 가까이 선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전에 플러스 났었거든요. 네. 근데 11시에 10,000계약 가까이 있는 거를 거의 5,000계약을 한 방에 팔았습니다. 11시에. 외국인들이 네, 외국인들 그냥 팔아버리고 그냥 다시 그랬더니 시장이 푹 내려갔어요. 한 번요. 그러다가 막판까지 선물을 계속 팔면서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내려가니까 금융투자에서는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따라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해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급적 요인이 강했습니다. 수급적 요인이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이 있는 건 아니고 네.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있었다. 근데 그 사이에 IT 대표 종목들 이건 이제 제가 왜 IT 대표라고 하냐면은 반도체만 오른 건 아니고요. 그 전기전자에 있는 대표 종목들이 좀 올랐어요 어제.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부품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AI향 반도체 후공정 기업도 있죠. 이거 15% 20%씩 급등을 좀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런 이쪽 종목이 굉장히 좋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고요. 그냥 참고로 제가 신고가 신저가 최근에 20일, 60일 신고가 신저가를 그냥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는 이수페타시스, 애경사는 현대오토에버, HD 현대일렉트릭, 대덕전자, PSK홀딩스고요. 신저가는 대웅지약, GS건설, CJCGB,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섹터에 수급이 붙어 있고 어떤 섹터는 안 좋게 보는가 여기 나와 있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설명 안 드려도 그러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와 자동차 전장 부품 그리고 후공정에 있는 AI형 반도체 뭐 이런 쪽하고 그리고 뭐 재건 사업 얘기하는 기계나 아니면 전선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요. 제약바이오 건설 뭐 이런 또는 뭐 CJ, CGV나 또는 일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5월 PC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개인소득 재소비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요 숫자가 떨어지면 지난번에 CPI처럼 좋겠는데 정말 좋겠는데 지금 예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은 플랫하거나
오히려 소폭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 날 미국 시장 휴장이에요. 7월 4일이 화요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반장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큰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이 움직이는 보면서 이제 추정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월화가 반장 열리고 휴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미국 눈치를 못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이도저도 뭐 하지 못하면서 수급으로 그냥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올해 지금 이제 6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6개월 갔다 봤더니 다우가 2.9% 올랐습니다. S&P 500이 14.5% 올랐고요. 나스닥이 29.8% 올랐어요. 왜 그랬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다 신고가 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테슬라, 메타, 넷플릭스, 팩스 뭐 이런 종목들도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런 상반기의 차별화로 인해서 나스닥이 30% 오르는 동안 다우가 2.9%뿐이 못 올랐는데 하반기에 이게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걸 살펴보자라는 요즘 보고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요거 지금 이 세 개에는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냥 보면요. 제가 그림을 감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립니다. 분석보다도요. 다우존스 연봉입니다. 연봉. 이게 하나하나가 연이에요. 연인데요. 작년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많이 이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크게 안 빠졌어요. 그 전에 양봉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2.9%뿐이 못 오른 거거든요. S&P 500을 볼게요. 작년에 많이 빠졌죠. 재작년에 오른 거 다 그냥 원상으로 다시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50% 정도의 반등을 줬잖아요.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당연히 훨씬 많이 올라왔고요. 50% 위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노란색 표시한 거는 시장이 빠졌을 때를 표시한 건데 언제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요. 2011년도, 15년도 이럴 때는 그 남유럽 국가들 좀 안 좋을 때고요. 2018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예요. 2.5%까지 금리 인상할 때입니다. 작년에 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아무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작년에 하락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뭐 중간 3분의 위까지 2? 올라와 있잖아요. 네, 거의 3분의 2죠. 예, S&P 연봉도 그렇습니다. S&P도 그렇거든요. 자,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하반기에 만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이 연봉을 보면 신고지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신고지수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곧바로 신고지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야, 지금 상황에서 모두 다 뭐 경기 안 좋고 뭐 경기 침체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은 신고지수가 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전부 다들 헷갈려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해서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이번 여름 지나고 나서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여기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신고지수예요. 진짜로 이제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한편으로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다. 악재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터닝하기 시작하면 그 힘에 의해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랜만에 한번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면서 시장이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론 뭐 이런 거는 제가 데일리 방송이니까 뭐 보여드리지 않지만 보시면 2007년도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기준금리를 5% 위로 올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폭락 맞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2017, 18년도에 기준금리 2.2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물론 팬데믹이라는 이유가 있지만 또 폭락 맞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지금 5에서 5% 이상까지 더 올렸단 말이에요. 네. 필연적으로 이런 게 있지 않겠냐라는 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봐도 그렇고 이 지수를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하반기에 여기서 계속 이게 달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준금리하고 요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다 보니까 연준이 더 자신감을 얻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이후에 문제점이나 후폭풍에 대해서는 연준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연준의 스탠스는 굉장히 그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연준이 여기서 과격하게 간다라면 저도 시황을 좀 나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더 생겨요. 그런데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도 좀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좀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딴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요.
시간이 24분이죠. 국내 시장은요 올해 코스피가 14% 올랐고 코스닥은 26.8% 올랐습니다. 거의 2배네요. 예,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제 아무튼 박스권 진입해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좀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 다음 달 한 달 동안은 실적이 이번에 좋게 나올 거라고 발표되거나 네. 저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좋게 나오는 보는 쪽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과 조선 기자재 이쪽을 좋게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점 찍고 이제 터닝을 성장을 얘기하는 쪽은 이제 반도체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차트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코스피의 이거 연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아유 갈 길이 머네. 이게 월봉이거든요. 지금 예? 그 미국의 지수는요 이 위에 있습니다. 거의 3,000포인트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 시총 1등이 사상 최고가 치고 있으니까 미국은. 그 이제 3조 달러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시총이 2,000조, 코스닥이 600조, 합쳐서 2,600조. 저도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 그 정도. 한 종목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고 우리 시장은 그거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시장인지 좀 알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거래하겠냐 좀 가늠이 되죠. 사실. 더 많이 파는데 우리가 삼성전자가 배수로 어떻게 진짜 그러지? 반도체도 1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네. 있고 가전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시장이 저평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시장이 멀티플 12, 12배, 13배 가면 고평가라고 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S&P 500은 18배가 뭐 평균이고 20배 넘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죠? 지금보다 한 5배는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일단 5%만 소각해보라니까. 아니, 소각이고 저지 이원기 대표가 그랬잖아. 소각하는 기업 더 몰아주라고. 미국은 이제 주식 자사주 매수 소각이 끊임없이 바이백이 계속 있는 상태고 주식 분할도 계속 하는 상태고 그래서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거고. 자사주 아니, 돈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돈 좀 많이 있으면 일부 소각하면 그 주식도 투자자들이 사주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많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외국인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해지하면서 일정 정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겠죠. 아무튼 더 진행을 하면요. 네. 이걸 보시면은 이 줄이 뭐냐면요. 맨 밑에가 500이고 그다음이 1000이고 그다음에 2000이고 그다음에 3000이에요. 이 선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의 역사가 그냥 한눈에 딱 보이고 이것만 그냥 딱 쳐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냥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냥 이게 답이 좀 나와요, 사실은요. 우리 시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다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한번 레벨업되고 레벨 다운됐다가 올라요, 항상 또. 이런 흐름을 좀 걷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일반적인 흐름에서 막 뭐 벗어나지 못해요. 일반적인 모멘텀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 좀 답답하게 느끼고 좀 투자하기 훨씬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 뭐 상반기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단에서 요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요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사실은 미국이 여기서 빠져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상당 부분은 요 약간 위에는 더 있어요. 그러나 이 답답하면서 우리 시장이 위아래로 벗어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대를 크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 코스닥 월봉을 보면 이게 IT 버블 때거든요. 이거 빼놓고는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차트 중에 저런 차트 저거밖에 없을 걸. 중국이죠, 중국. 네? 중국. 중국도 저 때 저렇게 됐었어요. 중국 한번 중국은 저 때가 아니고 2007년, 2008년도. 2008년? 예. 아니 근데 2007, 8년은 얼마 안 됐지만 저 99년도잖아요. 예, 예. 몇 년이야 저게? IT 버블 때요. 30일 나오고 그럴 때. 예, 예. 99년, 새로운 기술. 2000년도에 IT 버블 때. 와, 저 새로운 때 기술 주식 30일 상한가 치고. 예. 주식 저때 그랬을 했으면 진짜 많이 벌었겠다. 그때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못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외환위기를 겪어서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외국인들이 엄청 벌었죠. 와, 진짜 저때 돈 많이 벌었. 이때 투자 시작한 사람들은 벌었죠. 이 전부터 한 사람들은 돈이 없었습니다. 저때 못 뺐으면 저 계속 지금 10년. 못 뺀 사람 많아요.
성장 폐지까지 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고 20년 긴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아무튼 요거는 특이한 경우이고 대부분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게 860, 뭐 855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900포인트 갔었잖아요. 이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넘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2008년 10월에 245였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우리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전진 매치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정리 좀 이렇게 해드렸고요. 짧게 이슈만 좀 보고 넘어갈까요? 예, 이슈 네. 정도까지 없어서요. 다음 주에 고용 보고서하고 다음 주 삼성전자하고 LG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네. 그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일날 미국이 독립기념일 휴장이에요. 그래서 3일날 반장만 열려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국 시장에 우리가 미국 바라보고 많이 움직이는데 그게 없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7월에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요것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중국 대사가 2023년 유럽 중국 비즈니스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을 지지하냐의 질문에 안 될 이유가 없다.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라고 반어를 요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또 기대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대사 우리 중국 대사? 아니요. 유럽에 있는 중국 대사가. 유럽. 네, 유럽에 있는 중국 대사가. 그래서 혹시 이거 바그너 그룹 사태 후에 뭔가 중국의 입장 변화가 생기지 않았냐라는 기대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또 기대가 요즘에 이렇게 더 많이 나오냐면요. 이거 어제 드린 뉴스인데 다시 부연해서 잠깐만 더 설명드릴게요. 6월 23일 날 덴마크에서 비밀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대해서. 그러면서 7월에 공식 평화회담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7월에 나토 정상회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는 7월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삼성 SDI 뭐 개별 뉴스는 빼고요. 요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리딩방 이용해서 비상장 주식을 팔았대요. 155억 원어치나. 그런 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딩방을 하면서 가짜 투자자문 업체를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이거 고수익 준다 그러면서 사기를 친 거죠. 저 리딩방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어떤 거죠? 리딩 투자증권이야. 아 그래요? 아 이름이 그래서요? 아니 거기는 아무 관계 없는데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하필이면 이름이 리딩 투자. 거기 리테일도 거의 안 하고 아이디 위주로 하는 데인데.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방송도 애널리스트들 그렇고 방송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이제 하기 싫다 뭐 이런 게까지 이거 사실 근데 오히려 뭐 더 안 좋아. 우리 개인 투자자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니 뭐 유튜브를 들어가기가 겁이 나. 뭐, 뭐 예. 종목 그래서 속보 막.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죠. 저도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하고 왔는데 제목이 제가 한 말도 아니고 너무 자극적인 거라서 제가 새벽에 2시에 그걸 보고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6시에 전화를 했어요. 아무데나 나가가지고 박병창 부장님은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썸네일에 딱 얼굴 나오면서 그분께 이 듣고 종목만 계실지도 사시면 모르겠는데 평생 팔자를 고칩니다 써놓으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6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이런 얘기 한 적도 없고 이런 의도가 없었다. 썸네일 바꿔달라. 그래서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도 그렇고 몇 달 전에도 우리 PD들한테 절대 후킹하는 썸네일하고 타이틀 하지 마라. 안 돌아도 좋다. 오히려 더 평냉처럼 해라.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안 그렇게 보이는 것들도 있지만 적어도 종목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그런 건 저희는 일절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27일 날 국회 정무위에서 뒤에 있었는데 이거 급히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식 리딩방 개설 금지 법안이 이번에 올려 상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유사투자자문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렇죠. 신고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전문 투자 인력을 보유해야 되고 네. 등록까지 해야 된다는 거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기자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십시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